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이고요. 아들과 전 아내의 1년 전쯤의 문제로 인해 사연을 보내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 아니,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희망을 안고 보내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작은 딸은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사는 반면 아직 큰 아들은 IT 쪽 프리랜서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조카를 유달리 예뻐하는 아들에게 가끔 어서 좋은 여자 데려와서 너도 장가가서 예쁜 얘기 봐야지 라고 말하면 여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차마 결혼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아들 어렸을 적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갔거든요. 제가 치킨집을 하기 전에는 무역회사를 다녀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았었는데 얼마나 바람수법이 대담했는지 상간남을 집으로 데리고까지 와서 아이들에게 버젓이 엄마 친구라고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들 머릿속에서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아들은 세상을 삐뚤게 보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트라우마로 인해 제대로 여자친구조차 사귀지 못하고 사는 아들이 늘 맘에 걸렸습니다. 저 역시 그걸로 인한 문제로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겨우 맘을 회복했고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크게 대인 탓에 재혼 안 하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어요. 대신 제가 오래 다니던 직장 일은 출장이 잦던 탓에 그만둬야만 했고 저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걸로 생활하고 애들 여태 키웠네요. 저희 가게 영업시간은 2시까지라 야식을 시키는 손님들을 위해 열심히 치킨을 튀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가게 앞에 커다란 물건을 놓는 듯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묵직한 소리가 문이 흔들릴 지경이었는데 혹시나 누가 쓰레기를 저희 가게 앞에 무단으로 버리고 갔나 싶어 치킨을 튀기다 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는지 겨우겨우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신문지로 덮여진 잠옷차림에 어떤 여자가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나쁜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경찰을 불러야겠다 해서 손에 핸드폰에 112를 누르고 신문지를 벗겨보았는데 그런데 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놀래서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핸드폰을 털어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뒤척이는 잠옷차림의 그 여자는 바로 25년 전 아이들과 저를 버리고 집 나간 전 아내였던 겁니다. 주름진 얼굴과 좀 여인 체격을 제외하고는 예전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저희 집 앞 가게 앞에, 아니 그것보다 대체 잠옷차림의 이 애배망측한 모습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신발은커녕 양말조차 안 신겨진 상태였는데 발이 더럽지 않은 걸 보니 혼자서 걸어온 것 같진 않았고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것 같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전 아내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이어 도착한 경찰 앞에 마침 부스스하게 눈을 뜬 전 아내. 그 살쾡이 같던 얼굴이 맞더군요.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옛 지옥 같은 기억이 다시 머릿속을 지배하는데 이혼해달라며 악을 바락바락 쓰던 아내, 떠나지 말라던 아이들, 치맛자락을 떼어놓고 야멸차게 바람핀 남자한테 간 금수만도 못한 여자 생각만 해도 악몽 같던 기억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아내의 첫마디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의 말에 전 이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장난을 치나 싶어 제 얼굴을 다시 똑똑히 보여주며 누구세요? 지금 내 가게 앞에 있던 게 누군데 어따 대고 누구세요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낯짝도 두껍지.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라고 퍼부어주자 아내는 제 큰 소리에 놀랐는지 갑자기 겁먹은 아이처럼 부들부들 떨며 무섭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의 모든 이야기, 민가 아내의 상태가 이상한 걸 그때쯤 안 것 같아요. 외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딘지 제가 알던 아내, 아니 보통 그 나이대 연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상황 진술을 요구했는데 저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제가 관련이 있으니 서해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밀린 치킨 배달이 있어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들에게 나중에 얘기해줄 테니 일단 와서 가게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와 경찰서에 간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밝은 곳에서 보니 아내의 상태가 확실히 이상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찰이 무섭다며 제게 계속 안기는데 그러다 옷에 실수까지 하게 되어 제 옷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경찰은 상태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전화내분. 아무래도 치매이신 것?
같은데요. 치매 노인분께서 가끔 길을 잃어버리셔서 경찰서에 오시는데 자세한 건 검사를 받아봐야 아시겠지만 증상이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전 아내를 다시 바라보았네요. 각거리며 한참을 울더군요. 전 아내의 신원정보를 경찰에게 주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내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돌아가도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어서자 전 아내는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무시하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여자의 모습에 또 다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경찰서를 나와 치킨집으로 돌아가니 아들이 걱정스럽게 철보고 있더군요. 옆에 편의점 알바한테 들으니까 우리 치킨집 앞에 사람 쓰러져서 경찰 오고 난리 났다면서요? 라고 물으니 저는 전 아내가 왔다 하면 괜히 아들 맘에도 동요가 일 것 같아 그냥 취객이었다고 아무렇게나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다행이라고 하며 아빠 걱정 많이 했다고 12시 이후에는 본인도 나와 있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잠 한숨 깊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 있었던 전 아내의 몸짓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불현듯 천벌받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토록 가족들을 위해 살았던 저와 엄마만 바라보았던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펴서 피멍들게 한 죗값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전날 소동으로 인해 못다한 뒷정리도 있고 해서 일찍 가게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더군요. 가만 보니 옆에 전 아내도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처음 본 것처럼 상태가 좋아 보이질 않았고 계속 칭얼대더군요. 그런데 곁에 자세히 눈을 비비고 보니 25년 전에 바로 그 전 아내와 바람핀 죽일 놈의 상간남 아니겠습니까?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온 그 놈은 뻔뻔하게도 아내를 제게 확 밀치더군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다짜고짜 그 여자를 놓고 가는 남자를 붙잡고 확 성질을 냈습니다. 난 25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야. 젊었을 적엔 실컷 때리고 놀더니 단물 다 빠지니까 나한테 데리고 오냐. 여기다 두고 가면 경찰에 또 신고할 거야. 빨리 이 여자 데리고 가. 리고 악을 써댔지만 남자는 그대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다시 경찰에 연락해야겠다 싶어 전화 쪽으로 갔는데 그때 문을 벌컥 열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가게에 뭘 놓고 갔다며 가게를 찾아온 아들은 눈앞에 있는 지 엄마를 보고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전 아내가 아들을 보며 달려와 와라 껴안으며 자기야. 우리 자기 왜 맨날 나만 두고 다녀? 나 혼자 있을 때마다 너무 무섭단 말이야. 가지마. 라고 하는데 아들을 껴안고 부비대는 지 엄마를 간신히 떼놓고는 뭔가 이상한 나머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결국 아들에게 그간 겪은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허탈해하며 털썩 주저앉았고 배신감 어린 눈으로 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시 바지에 실수를 하는 전 아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멍하니 아들을 보고 있는 아내 앞에서 아들은 충격적인 얼굴로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아들 앞에서 못다한 모습을 보이는 전 아내가 끝까지 속을 썩이더군요. 참으로 원망스럽더이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자니 더더욱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내를 끌어냈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으나 경찰은 현 남편이 어제부로 법원에서 이혼을 승낙받아 타인이 되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부양 임무가 주어져서 지금부터 따님이랑 아드님께서 전 아내분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냐고. 애엄마 책임을 철저하게 짓밟은 여자가 어떻게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짐지울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지 멘붕이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집간 딸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아들이나 치매인 이 여자를 맡을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었습니다. 거기다 요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마른 하늘의 날별 앞도 유분수지 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벌죽대다가 갑자기 불쑥 배가 고프다며 땡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풀러 전 아내를 떠먹여줬고 치킨도 튀겨나와 그 여자 앞에 살코기를 발라 입에 넣어줬네요. 고마워하며 제게 닭다리를 내미는 그 여자. 악독하고 서슬퍼랬던 젊은 날의 시선이 늙어서는 병 때문에 그런지 많이 사그러졌더군요. 저는 닭다리를 받아 내려놓고 전 아내의 가족들을 수소문에 찾아 연락했습니다. 전 아내의 친정 부모님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나마 결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더군요. 딱히 방법이 없었던 저는 전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차마 제가 전 아내를 집에 데려올 줄은 몰랐던지 기어코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떻게 엄마를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한테,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내가 그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아빠가 그러냐고요. 라고 했고 저는 사정 얘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결국은 부양 의무가 자식인 너희들 몫이 되었노라고. 그대로 엄마를 내버려뒀다가는 너희들에게 법적 처벌이 갈 수도 있다고 하며 아빠도 변호사를 좀 알아봐서 법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네요.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더군요. 저는 일단 치킨집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프리랜서로서 재택근무를 하는 아들이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 엄마를 돌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 파트타임으로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사위랑 같이 놀러왔습니다. 사실 딸에게는 언제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찰나였는데 우연찮게 집에 들리는 바람에 예상보다 일찍 알게 되었네요. 딸도 경악을 하며 지엄마한테 분노를 쏟아내는데 전화내는 갑자기 딸에게 폭 안기면서 엄마,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나 너무 힘들어. 맨날 종현이한테만 맛있는 반찬 주고 난 맨날 종현이 먹다 먹은 것만 주고 내가 누난된 나만 왜 미워하는데 라며 지난 한설인 마음들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에 참아조차 낼 수가 없어 가슴이 미어진 상태로 딸을 비롯한 가족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진료를 받게 했는데 전형적인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를 누군가 계속 지키며 돌봐줘야 할 만큼 증상이 심각하다 했는데 이러다간 이 여자 때문에 뒤늦게 피폐하게 늙어가겠다 싶어 저는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는 전화를 끊고 대꾸하더군요. 됐어. 저런 여자한테 돈을 왜 써? 요양원이 요새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런 파렴치한 여자한테 그런 좋은 혜택을 주는데 어차피 내가 집에서 일하니까 그냥 방에다 두고 보살피면 돼. 허튼데 돈 쓰지 말고 열심히 돈 모아서 아빠 노후자금에나 더 보태요. 라고 말하는 아들. 저는 아들이 괜히 분노를 아픈 지엄마한테나 표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걱정은 그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걸로 인해 인생을 말아먹어 큰일이라도 날까 봐서였어요. 허나 의외인 건 시간이 하루 이틀씩 갈수록 아들은 지 엄마의 병간 후에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간병인도 필요 없다며 능숙하게 지 엄마를 돌보는데 허나 그러다가도 예전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는지 가끔은 엄마한테 치기 부리면서 못되게 굴기도 했고 사납게 대하기도 했지만 또 문득 울며불며 아들에게 매달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는지 울분을 삼키고 삼시세끼 영양있는 음식으로만 꼬박꼬박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는 자식한테 너무 잔인했어. 엄마란 사람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울면서 한참 악에 바친 채 성질을 냈고 그러다가 지 엄마를 위해 휠체어도 구입하고 행여 잃어버리세라 치매미와 발찌까지 챙겨주며 자식으로서 주어진 의무로서 부모의 부양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엄마를 모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미웠는지 못할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감정의 혼란 속에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치매병 수발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감정적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니 하루하루 아들이 피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독이면서 너 할 만큼 했어. 그만 네 엄마 요양원에 데려가도록 하자.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아빠가 보기 힘들어서 그래. 라고 하자 아들은 피곤한 듯 웃으며 괜찮아 아빠. 그래도 나 이렇게라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 어쨌든 마지막이나마 우리 가족 다 함께 있을 수 있잖아. 그토록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우리들 다 버리고 갈까봐 그 남자하고 같이 있을 때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끔 하려고 망도 봐주고 했던 건데 그렇게라도 엄마 지키고 싶었던 내가 이깟 병 하나 못 다스릴까봐 나 엄마 곁에서 계속 있을 거야. 이제껏 못 봤던 세월 다 눈에 담으면서 질리도록 볼 거야.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잖아. 라며 덤덤하게 말을 했네요. 유난히 모정을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렇게라도 엄마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던 진심의 그런 아들이 차마 보기에도 안쓰러워 불쌍한 내 새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딱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지 엄마랑 사라졌어요. 편지 내용은 엄마와 못다한 시간 함께하고 싶어 여행 가니 걱정 마시고 찾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로는 엄마랑 여행 갔다 온다고 하는데 순간 저는 온몸이 쎄해지는 게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집에 갖고 간 물건들을 보니 아들과 지엄마에 대한 간단한 짐만 챙겨갔을 뿐이에요. 휴대폰도 두고 가버려 연락조차 될 길 없어 황망했습니다. 혹여나 싶어 딸이랑 사위한테도 아들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당연히 알 리가 없었지요. 딸은 사위하고 단박에 달려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실종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저 역시 불안했지만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해녀 아내가 치매가 걸려 돌아왔단 소식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단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아내의 주변인들과 아들의 주변 지인들까지 샅샅이 찾아 해내었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뒤늦게서야 실종신고를 넣었는데 결과가 뜻대로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는다고 전단지 광고도 해보고 사람 찾아주는 전문업체 사람들도 고용하고 했지만 보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나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뿐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쉽질 않더군요. 아들과 집사람의 행방은 묘연했고 기다리다 못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전아내에 대한 행방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묘연하네요. 전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지 엄마란 사람 차마 금수만도 못한 여자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안고 산 내 새끼가 걱정이 돼서 미치겠습니다. 대체 아들은 치매 걸린 전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딘가에만 있다 하면 무사히만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전 그걸로 됐는데 소식을 영 알 수도 없고 알 길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아들, 그리 황망한 모습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상처도 분노도 컸을 텐데 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에게만 온전히 맡겼던 제 잘못이 제일 커서 후회는 죄책감마저 들더군요. 부디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무사하기만 바라며 아들과 연락이 닿길 바라는 마음의 사연을 보내봅니다.